내용을 배우시다 보면은 콜백 지옥을 들어봤을 거예요. 콜백 지옥. 자, 아시는 분도 있고 알지 못하는 분도 있는데 콜백 지옥이 뭐냐? 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콜백 함수 끝나고 나서 요거 실행시켜 주는데 요거 안에 또 이 친구가 한 명 더 있고요. 클릭이 끝난 다음에 요거 실행시켜줘. 근데 또 클릭이 끝난 다음에 요거 실행시켜줘. 예시가 좀 이상하지만 이런 식으로 콜백 함수 안에 또 콜백 함수가 있고 또 콜백 함수가 있고 또 콜백 함수가 있고 이 형태가 개발하시다 보면 가끔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회원가입을 하는데 회원가입이 끝나고 나서 쿠폰도 주지만 포인트도 줘야 되는데 포인트보다 쿠폰을 더 빨리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개발하다 보면은. 자, 그래서 A가 끝나고 B가 끝나고 C가 끝나고 D가 끝나고 E가 끝나고 이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렇게 계속 콜백 함수 안에 콜백 함수가 또 있고 이 상황이 간혹가다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보기도 힘들고 지금은 제가 소스 코드 연락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괜찮겠지만 소스 코드가 여기 안에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디버깅, 우리가 이걸 분석하는 것도 되게 힘들고 사용하는 것도 힘들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A, B, C, D, E, F, G 이 순서 맞춘다고 옆으로 쭉 길어지는 콜백 함수에 콜백 함수가 들어가고 콜백 함수에 또 콜백 함수가 들어가고 이 현상을 콜백 지옥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콜백 지옥 형태 당연히 개발자들이 보기 싫어하니까 해결 방안을 생각을 했겠죠. 자, 그래서 생긴 게 대표적인 게 첫 번째 프로미스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자, promise.html 하나 생성을 할게요. 자, 다시 콜백 지옥을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생겼던 친구가 프로미스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프로미스를 좀 쉽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이해하실 수 있는 만큼만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프로미스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지금 당장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중요하지 않으니까 만드는 방식을 보기보다는 저희가 뒤에 나눈 점된 같은 걸 왜 사용할 수 있는지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다시 만들기 귀찮으니까 콜백에서 요 비트코인을 호출하는 친구 좀 잠깐 다시 가지고 올게요. 친구를 promise.html에 좀 불러온 다음에 자, 요거 비트코인 시세 정보 가지고 오는 API가 요 getPrice 함수 통해서 실행이 되고 있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걸 이제 getPrice를 호출시키고 나서 펑션 뭐 블라블라 해가지고 이제 호출시키게 될 텐데 이렇게 하면은 콜백 지옥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요 getPrice를 만든 함수 만든 분들이 여기 안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냐, 저희가 프로미스를 쓸 수 있는 이유 나중에 배울 건데 지금 당장 이 문법이 뭔지는 이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하냐, return new promise라고 하는 걸 객체 생성을 해가지고요. 클래스 내용인데 지금 당장 이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객체 생성을 한다고, 객체는 뭐예요? 오브젝트 생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펑션을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resolve, reject, 자, 이것도 하나의 펑션을 인자값까지 넘겨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문법을 지금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는 이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제가 여기다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 getPrice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프로미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이 추가가 됨으로써. 자, 그래서 resolve, reject가 있는데 자, 이 resolve는 성공했을 때 내가 어떤 데이터 값을 줄 건지 적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resolve 하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는 getPromise하고 여기 첫 번째 인자값 가지고 함수값을 넘겼잖아요. 그렇죠? 함수값을 넘겼는데 이제는 함수값을 넘기지 않고 어떻게 쓸 거냐? then 하고 여기다가 펑션 이렇게 값을 입력을 좀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데이터 콘솔 로그
데이터 하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보시면은 똑같이 오브젝트가 받아와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차이점은 뭐냐? 함수 값을 넘기긴 넘기는데 이 getPromise에 직접 여기다 인자값을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값을 입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또 콜백 함수 값을 넘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자, 이제는 어떻게 하냐? 자, 일단은 데이터 받았으니까 데이터 받아와 하고 된 가지고 또 받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콜백 함수를 또 뭔가 호출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콜백 함수 같이 옆으로 길어지는 현상을 조금 더 단축시킬 수 있겠죠. 자, 길어지는 현상을.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영상을 반복해서 한번 좀 봐보세요. 자, 콜백 함수를 기존에 썼던 방식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이 형태 가지고 then 요게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then 끝난 다음에 then 끝난 다음에 then 끝난 다음에 then 하고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옆으로 길어지지 않고 밑으로 늘어난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긴 게 프로미스예요. 자, 이 프로미스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지금 당장 이해하지 마시고 리졸브라고 하는 함수가 뭔가 성공을 했을 때 우리가 이 데이터 값을 여기 잠시만요. 여기 데이터에다 리졸브라고 하는 함수에 감싼 요 인자값을 여기다가 줄게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저희가 받아온 데이터 값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리턴 데이터라고 하면은 여기 데이터라고 하는 값이 그 다음 den인 요게 넘어가고요. 만약에 여기서 또 리턴을 해주는 게 있으면 그 다음 den에 있는 펑션의 인자값 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den 가지고 쭉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프로미스였어요. 자, 근데 프로미스의 문제점은 뭐냐? 내가 getPromise를 여기 den 안에서 또 호출시켜야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똑같이 옆으로 똑같이 길어집니다. 그렇죠? 내가 프로미스 안에서 또 프로미스 가지고 구현이 되어 있는 함수를 호출시키면요. 똑같이 콜백 지옥 같이 옆으로 길어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일반적인 콜백 지옥보다는 짧아지겠죠. 하지만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생긴 게 어싱크 어웨이트예요. 프로미스도 옆으로 길어지고 보기가 싫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싫어. 자, 그러니까 나는 어싱크 어웨이트 가지고 확실하게 줄여서 사용을 하고 싶다 해서 사용을 하는 게 어싱크 어웨이트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어싱크 어웨이트는 어떻게 만드냐? 그냥 as.html이라고 할게요. 방금 전에 했던 것도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API 호출시킨 친구, 이 친구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요. 자, getPrice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API 통해서 데이터 값을 가지고 오고 이제 리턴을 시켜주는 친구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친구를 어떻게 하냐? 잠시만요. 이걸 어떻게 감싸는 게 좋을까? 요거 가지고 예시 샘플로 만들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잠시만요. 얘를 어싱크 어웨이트로 감싸려면 어떤 예시 상황이 좋을까요? 일반 패치 유저 뭔가 한 번 더 요청을 시키는 샘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요거 사용 안 하고 딴 거 좀 사용할게요. 아니죠. 그냥 getPrice를 두고 펑션을 하나 더 만들죠. 펑션 print price라고 하는 거 하나 더 만들게요. print price는 프라이스 가격 정보 내용을 콘솔 창에 찍어주는 함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내가 동기 가지고 실행을 시키고 싶다 하면은 여기 펑션 앞에다가 어싱크라고 하는 걸 붙여줍니다. 어싱크 펑션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데이터 값을 받아올 거니까 const result는 자, getPrice를 저희가 호출시킬 건데 이 getPrice 내용을 await 가지고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래서 getPrice 하고요. 근데 지금 getPrice가 함수를 단순하게 콘솔 로그 창에 찍어주는 거니까 이 친구를 return data 가지고 좀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콘솔 로그 result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죠. 잘 되는지. 그리고 print price도 호출이 돼야겠죠. 자, 근데 지금 에러가 났죠. 자, undefined가 뜨고 있습니다. 자, 뭐예요? 지금 비동기 가지고 실행이 된 거예요. 자, 지금 결과값을 보면은 위에 undefined가 뜨고 그 다음에 성공이 뜨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뭔 얘기예요? 16번째 라인. 지금 await getPrice가 async await 가지고 지금 동기 가지고 실행이 된 게 아니고 비동기 가지고 실행이 됐다는 걸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도 async를 붙여줄게요. 잠시만요. async await 어디에 잘못됐지? 지금 비동기가 실행이 되고 있죠. 원래는 성공이 뜨고 나서 여기도 성공이 하나 더 떠야 되는데 이 친구가 비동기 가지고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 가지고 바꿔주려면은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async await async await 맞는데 async 펑션 print price const result await 풀백 promise price this 이렇게 하면은 오브젝트가 받아와지죠. 자, 여기 부분을 제가 프로미스 된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프로미스 된 받은 부분도 이렇게 await를 이용을 해가지고 getPrice 입력을 한 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비동기 가지고 실행이 되는 걸 동기 가지고 바꾼 거거든요. 제가 아까 여기다 콘솔 로그 똑같이 데이터 찍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이게 만약에 같이 실행이 된다. 프린트 프라이스가 실행이 되면서 getPrice가 동시에 실행이 됐을 때 순서 생각을 하면은 프린트 프라이스가 실행이 되고 나서요. 그 다음에 프린트 프라이스가 실행이 되죠. 그 다음에 동시에 getPrice도 실행이 되는데 만약에 비동기 가지고 실행이 되면은 요게 실행이 되면서 여기 있는 네 번째 코도 실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다섯 번째 실행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지금 나오는 거는 지금 저희가 보는 형태 가지고 잘 나올 거예요. 한번 체크해 보면은 자, 7번째 먼저 뜨고 18번째 잘 뜨고 있죠. 7번째 뜨고 지금 18번째 뜨고 있는데 죄송해요. 많이 잘못했네요. 자, 원래대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1, 2, 3, 4, 5가 정상이지만 자, 지금 보면은 3이 먼저 3 안에 있는 요게 먼저 뜨고 있죠. 지금 요 4가 먼저 뜨고 있고 5가 뜨고 있습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뜨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여기다가 await를 걸어뒀죠. 잠시 대기하세요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거 비동기 가지고 실행시키는 거 이제부터 동기 가지고 실행시킬 거야.
자, 그러니까 리절트에 값이 들어올 때까지 17번째 라인에서 잠깐 대기, getPrice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18번째 라인 실행시킬게 해서 이 형태가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지금 await 안에다가 여기 부분에 async 가지고 만들어서 넘겨주는 것도 가능할 텐데 그거에 대한 예시 샘플도 한번 좀 같이 찾아볼까요? 자, promise 일단은 promise 가지고 구현이 되어 있는 함수는 이렇게 await 가지고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장점이 뭐예요? 아까는 막 점 된 가지고 하던 걸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훨씬 더 보기도 깔끔해지고 디버깅하는 것도 쉬워질 겁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일단 async await를 사용하는 이유는 프로미스의 가독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이 형태 사용을 하신다 이해하시면 되는데 단점도 뭐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은 아니지만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은 프로미스는 점 캐치라고 하는 어떤 에러 핸들링 예외 처리가 가능한데 이 친구는 예외 처리하는 게 없다 보니까 try 캐치문을 써서 별도 가지고 예외 처리를 해야 된다는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sync await 가지고 하는 부분을 한번 찾아볼까요? 저도 안 쓴 지 시간이 지나니까 가물가물해서 sync await. 자, sync await를 보니까 지금 async 가지고 만든 걸 return 1을 해주는 친구인데 async 펑션을 이렇게 만들고 있죠.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as.html 하나 더 만든 다음에 스크립트를 만들고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좀 해주겠습니다. 그럼 async 가지고 만든 친구도 된 가지고 프로미스 같이 사용이 가능한 형태인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면은 점 n 이렇게 받을게요. 펑션 결과값을 콘솔 로그에 리절트를 이렇게 받아보겠습니다. 네, 에러 펑션이나 똑같은 거니까 자, 1이 잘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아까 왜 안 됐지? 제가 어디 부분을 잘못한 거지? 자, 어쨌든 이렇게 받아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죠? 어싱크 가지고 해도 프로미스하고 만든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발생을 하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친구도 어싱크 펑션 ff 한 다음에 여기서 await f 리절트는 이렇게 만들고 나서 ff를 실행을 시키면은 전락 리절트에 1이 떠줘야 될 거고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비동기니까 리절트의 데이터를 받아오고 보여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행이 잘 되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만든 소스 코드는 어떤 걸 잘못한 건지 실행이 안 됐네요. 자, 신기하네요. 아까 만든 소스 코드는 제가 한 번 더 더블 체크 좀 해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뭐 사실 async await를 지금 뭐 만드는 거는 직접 해보면서 경험을 해보면 되니까요. 중요한 포인트만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아까 안 됐던 거는 똑같이 만들었다고 저는 보이는데 아까 뭘 실수한지 잠깐 요 강의 내용만 끝난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면 같이 체크 좀 해보고요. 중요한 내용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배운 거 콜백 함수 배웠죠. 자, 콜백 함수가 뭐예요? 콜백 함수는 내가 인자값 가지고 함수 값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함수가 받아간 다음에 이 함수를 다시 흡수시켜서 내가 콜하고 다시 백 받는다고 해서 콜백 함수인 거고요. 자, 근데 이 콜백 함수의 문제점은 콜백 함수 안에 또 콜백 함수가 들어가고 또 콜백 함수가 들어가고 또 콜백 함수가 들어가고 요 형태 때문에 콜백 지옥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 형태 해결하기 위해서 생겼던 친구가 프로미스인 거고요. 자, 프로미스는 점 된 캐치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쭉쭉쭉 많아지죠. 자, 근데 문제는 내가 된 안에서 또 콜백 함수를 사용한다거나 된 안에서 또 프로미스를 사용한다거나 하면은 옆으로 또 길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자, 그래서 그 현상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옆으로 좀 길어지는 현상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생긴 게 어싱크 어웨이트인 거고요. 자, 그래서 어싱크 어웨이트를 쓰면은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동기하는 형태 가지고 그냥 쭉쭉쭉 연결해주면 됩니다. 뭐만 하면 펑션 앞에 어싱크만 붙여가지고 어웨이트 가지고 하면 되는데 여기에 구현되어 있는 이 친구가 뭐여야 된다? 프로미스나 어싱크 가지고 감싸져 있는 함수여야지만 저희가 이 어웨이트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쭉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친구 앞에다가 어싱크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면은 될 것 같았는데 안 됐죠. 네. 아마 이 패치가 비동기 가지고 실행이 돼서 된 건가? 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리절트 값을 잘 받아봐야 됩니다. 사실. 근데 리절트가 아니죠. undefined 16번째가 먼저 실행이 됐죠. 얘가 이 패치 함수 자체가 비동기 가지고 실행이 되는 친구예요. 근데 이 패치 함수 안에 내용을 제가 어싱크를 붙일 수가 없으니까 이 친구는 어쩔 수 없이 프로미스 가지고 감싸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하시기 힘들 수도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얘기할게요. 제가 이 상황에서 왜 안 됐냐? 자, 어싱크를 붙여주면은 이 어웨이트 사용할 수 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여기 보이시는 이 getPrice는 비동기 가지고 실행이 되는 게 맞아요. 자, 이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자, 콘솔 로그 제가 A를 여기다 찍고요. 아까 이게 안 됐던 이유도 설명을 하고 지나갈게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콘솔 로그 A를 찍고요. 그 다음에 콘솔 로그 A가 일단 무조건 찍히겠죠. 프린트 프라이스가 실행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다 제가 C를 찍을게요. 자, 그러면은 콘솔 로그 A가 찍히고, 자, 그리고 getPrice 안에 여기다가 콘솔 로그 B를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다 찍을게요. 콘솔 로그 C를 찍고 여기다 콘솔 로그 D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예상해 보세요. 이걸 딱 봤을 때 콘솔 로그 창에 A, B, C, D가 뭐부터 나올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뭐부터 나올 것 같아요? 자,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시간 조금 드릴게요. 제가 이거 아까 안 됐던 이유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겁니다. BC, AB, BC, AB, BC, AB. 자, 실제 해보면요. 제 생각에는 A, B, D, C가 나올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A, B, D, C가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API가 뭐 얼마나 빨리 끝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A, B, D, C가 나옵니다. 그렇죠? A, B, D, C가 나와요. 자, 왜 A, B, D, C가 나오냐? 처음에 프린트 프라이스 하니까 오케이, A 찍혔고요. 그렇죠? 콘솔 로그 창에 A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getPrice가 실행이 됩니다. 자, getPrice가 실행이 되니까 B가 찍혀 나올 수도 있지만 D가 찍혀 나온다고 예상하신 분들은 뭐예요? getPrice가 지금 비동기 가지고 실행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B가 찍혀 나왔습니다. 왜? 여기다 어싱크를 붙였으니까 얘가 비동기 가지고 실행이 되긴 돼요. 지금 비동기가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동기가 아니고 동기 가지고 실행이 되는 거죠. 동기 가지고 실행이 되고 있어요. 왜냐? 여기다 어싱크를 붙이는 순간 여기 어웨이트를 걸어주잖아요. 어웨이트를 걸어주면 무조건 대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웨이트 잠깐 대기해 했으니까 getPrice에 콘솔 로그 B가 찍혀 나온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왜 갑자기 D가 나오냐? 동기면은 C가 나와야 되지. 왜 D가 나와? 요거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셔야 돼요. 자, 여기서 왜 C가 나오냐? 패치라고 하는 함수는 비동기 가지고 실행이 되는 친구예요. 물론 동기 가지고 실행되는 함수 안에 정의는 되어 있지만 패치 자체는 비동기거든요. 그러니까 패치가 비동기 가지고 실행이 되니까 getPrice는 이제 얘가 실행이 어쨌든 됐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렇죠? getPrice는 끝났습니다. 패치가 비동기 가지고 실행되는 거니까 오케이, 나는 실행시킨 거잖아요. getPrice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패치는 끝나고요. 그 다음에 D가 찍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PI 쏠 거 다 쏘고 가지고 온 다음에 C가 찍혀 나오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여기까지. 이해 안 간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있으면은. 자,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자, 왜 A가 먼저 나오는 거? 이거 쉽죠? 우리가 프린트 프라이스 실행시키면은 당연히 A가 가장 먼저 있으니까 A가 먼저 나올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await get price 실행시켜줘 하고 get price 보니까 콘솔 로그 B가 있는데 콘솔 로그 B가 먼저 찍혀 나오는 거 당연히 B가 먼저 찍혀 나오겠죠. 자, 왜냐면은 await가 걸려 있잖아요. await는 잠깐 대기해니까 무조건 B가 찍혀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await가 걸려 있으니까 당연히 C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A 다음에 B 다음에 C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하는데 어머, D가 먼저 나왔어요. 자, 그럼 D가 왜 나왔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D가 먼저 찍히는 이유가 궁금하죠. D가 찍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왜 D가 찍혀 죄송해요. 제가 지금 채팅창 보면서 얘기하니까 헷갈렸는데 자, D가 왜 나오냐? 왜냐면은 getPrice에서 B가 실행이 되고 패치라고 하는 함수가 이 친구가 비동기 가지고 실행이 되는 함수예요. 자, 그러니까 패치 함수 실행이 됐죠. 패치 함수 실행되니까 getPrice 안에 있는 소스코드 다 실행됐죠. 그럼 getPrice 끝난 거죠. getPrice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D가 찍혀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PI 요청을 보내고 API 끝난 다음에 데이터 값 받아왔으니까 C가 찍혀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API 가지고 오는 속도가 엄청 빨라가지고 운이 좋아서 C가 먼저 찍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C가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은. 하지만 지금 D가 먼저 나왔다는 건 여기 안에 있는 게 비동기 가지고 실행이 됐구나. 이걸 저희가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얘가 비동기 가지고 실행이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실행되는 비동기도 동기 가지고 바꿔줘야겠죠. 이걸 사용을 하고 싶으면. 자, 근데 우리가 패치 안에다가 어싱크를 붙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함수가 아니니까. 맞죠? 우리가 만든 함수가 아니어서 여기다가 어싱크를 우리가 붙여줘야 되는데 어싱크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프로미스는 붙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프로미스 내용을 이걸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놔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왜? 비동기 가지고 실행시켜주기 위해서. 이해 가시나요? 여기까지. 이해 안 가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new promise 콘솔로그 A, B, A, B, C. new promise A, B, T, C가 나오는 거는 잠시만요. new promise 여기가 아니고 new promise A, B, C, D가 나오는 게 정상이죠. 이렇게 하면은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C가 나오고 D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return new promise 이걸 리턴을 시켜줘야죠. 자, 이렇게 하면은 A, B, C, D가 나오죠. 왜냐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패치가 이제는 뭐예요? 비동기가 아니고 동기 가지고 실행이 되거든요. 자, 우리가 동기 가지고 만들면은 다 순서에 맞게끔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C가 나오고 D가 나오게 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 동기화 시키는 거니까. 네, 여기까지 이해가세요? getPrice를 실행시켰을 때 요거를 내가 리턴을 시켜줄게 하면은 요 내용이 여기 리졸브 데이터에 있는 내용이 리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졸브 데이터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이 리졸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D가 찍혀 나오는 거고요. 자, 요 내용이 조금 한 번에 이해하시는 게 힘들 거예요. 저도 오랜만에 프로미스 가지고 짜려고 하니까 조금 헷갈렸거든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프로미스 가지고 비동기를 동기 가지고 바꿔야 되는 상황이 개발하시면서 분명히 발생을 할 거예요. 자, 그때마다 우리가 프로미스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어싱크 어웨이트 사용을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지금 다 나왔죠. 우리가 이 패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우리가 만든 함수가 아니어서 어싱크를 붙여주는 게 애매해서 뉴 프로미스 가지고 감싼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함수는 단순하게 어싱크만 붙여주면은 비동기 가지고 실행이 가능한 친구인 거고요. 자,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가시면은 이번 녹화 영상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서 이게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참고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보통 우리가 지금 당장 처음에 기능 구현을 하면서 내가 뉴 프로미스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경우 어싱크 어웨이트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남이 만든 걸 사용을 하고 있을 때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남이 만든 거 사용할 때 우리가 여기다 점 대를 왜 붙이는지 이 내용을 이해하고 사용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해보고자 만든 강의 내용이니까요. 요 프로미스 사용하는 내용은 직접 기능 개발하면서 적용을 시켜보시면 조금 더 잘 이해가 갈 겁니다. 내가 이거 비동기 가지고 실행이 되는데 동기화 시켜보고 싶은데 자, 이때 한번 적용을 시켜보시고요. 너무 여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완벽하게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정상입니다. 네, 심지어 저도 오랜만에 보니까 헷갈렸어요. 네. 그래서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어쨌든 좋은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거 했을 때 왜 안 되지 했는데 패치가 또 비동기 가지고 실행이 된다는 걸 저희가 본 거는 너무나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운이 좋은 케이스고 이 내용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어서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복습을 좀 진행을 해보시고요. 어쨌든 오늘 강의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